선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금성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바다 날씨가 나빠 수중수색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는데요. 해경이 민간 심해 잠수사를 투입하고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모의 실험을 추진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금성호 침몰 지점의 바닷속 수심 60m. 어선에 연결된 그물이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길이가 1.2km가 넘는데 마치 거대한 기둥처럼 해수면까지 솟구쳐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지만 바다 날씨가 나빠지면서 그물 제거와 선체 수색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 다시 기상 상황이 좋아지면서 애월항에 대피해 있던 바지선은 닷새 만에 사고 해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관건은 수심 90m 아래에 있는 금성호 선체 진입입니다. 그물이 선체 진입을 방해하고 있어 해경은 심해 잠수사를 투입해 수중 상황을 조사한 다음 그물을 제거하지 않고도 선체 진입이 가능한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수중 환경을 조사한 다음에 그 수중 환경을 감안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물을 제거할지 선체 수색할지 병행할지 이 여부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성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 15일 부산에 있는 금성호 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수리 내역 등 어선 복원력에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해경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금성호의 어획량은 240여 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적정 어획량은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경은 어선 복원력에 영향을 준 기름의 양과 그물 무게, 어획량 수치 등을 파악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모의 실험을 전문 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문화재 발굴 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이미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 유족들을 2번 울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이번에는 유족들이 안전관리 소홀로 행정기관을 고소했는데 경찰이 마찰을 빚었던 수사관을 사건 담당자로 배정했다며 유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숨진 피해자 휴대전화로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해 논란이 됐던 문화재 발굴 사망 사고. 피해자가 숨진 경우 유족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경찰이 수사 규칙을 어긴 겁니다. 유족이 경찰에 여러 차례 항의하고 번호 변경을 요청했지만 수정되는 데는 보름 넘게 걸렸습니다. 유품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 확인해야 되냐고 엄청 화를 냈어요. 정신도 하나도 없고 이 상황에서 이거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고. 경찰은 지난달 현장 소장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유족들은 최근 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시 등 행정기관을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직접 고소했는데 수사 통보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수사관 이름으로 사건 접수 알림이 왔기 때문입니다. 같은 수사관 이름을 본 유족들은 언론 제보에 대한 보복을 할까 두려워 수사관을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을 것 같고 민원까지 맞은 상황에서 이걸로 수사를 할 수 있지가 않잖아요. 경찰청 수사관 배당 지침에도 경찰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해 배당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배당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새로운 사람을 배당을 하는 것이 유가족의 정서라든가 이것을 좀 배려해주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행정상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건 배당은 다른 수사관에게 됐는데 접수를 이전 수사관이에 그 이름으로 유족에게 알림이 갔다는 겁니다. 또 유족 변호사에게 전화를 한 것도 전에 통화했던 적이 있어 추가 출석 여부를 물어보라고만 지시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2번이나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설명했지만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청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그려졌다 하루 만에 지워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청 주변에는 이미 여러 개의 횡단보도가 있고 설치 규정에도 맞지 않은데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청과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왕복 4차선 도로. 도청과 맞은편 교육청 정문을 잇는 도로 위에 횡단보도 선을 지운 자국이 눈에 띕니다. 제주시가 지난 18일 횡단보도를 그렸다가 하루 만에 지운 흔적입니다. 횡단보도를 사용하려면 인도 경계석과 화단을 없애야 하는데 천막 농성 등으로 마무리 작업을 못하게 됐다는 게 제주시의 설명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하루에서 공사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그 집회 사실을 알고 같이 연계돼서 공사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 주변에는 도의회와 삼다공원 앞 등 이미 여러 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루 만에 지워진 이 횡단보도 양쪽 각각 100m 이내에는 이미 2개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도청 앞에 새로운 횡단보도가 만들어지면 문현로 250m 구간 안에 횡단보도만 모두 4개가 되는 셈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조 간선도로인 이 도로에는 200m 이상 간격을 두고 새로운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위험 지역도 아니고 또 특히 이게 양옆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제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려는 것은 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예산 쓰기가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듭니다. 제주시는 지난 7월 자치경찰에 민원이 들어와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m 간격을 지켜야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는 주변 천막 집회가 끝나는 대로 도로 앞 경계석을 없애고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직장이나 일터에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 철렁했던 경험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요. 당장 회사 일은 어떻게 하고 병원은 어떻게 데려가야 하나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돌봄센터가 울산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부쩍 분주해진 소아과. 자녀를 품에 안고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를 리 없지만 아이가 아플 때 더 곤란한 건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엄마가 쉬거나 아빠가 쉬거나 둘 중에 한 명 쉬면서 병원을 가야 되니까 멀리 계시는 뭐 이제 처갓집에 얘기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이런 부모들을 대신해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주고 돌봐주는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지정해준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가 진료를 함께 봐주는 겁니다. 진료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돌봄센터에서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동구가 2억 4천만 원을 들여 만든 돌봄 공간인데 아픈 아이들이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병상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명과 함께 전문 간호사도 함께 있어 아픈 아이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전문적으로 세심하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보호하고 또 복약 지도도 하고. 6세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동구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건 사업 시행 초기이고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하루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4명이라는 점입니다. 동구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대상자와 수용 인원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이번 주는 기온 변화가 무척 들쑥날쑥했는데요. 월요일에는 한라산에 첫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지만 어제는 제주의 낮 기온이 18.2도까지 올라 따뜻했습니다. 절기상 첫 눈이 내린다는 소설인 오늘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한낮 기온 15도에 그치면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중산간 이상 지역에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작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아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북부 지역 14도, 남부 지역 10도, 동부 지역 8도 보이고 있고요. 산간 지역은 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5도, 남부 지역 17도까지 오르겠고 산간 지역은 8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종일 하늘이 맑겠고요. 오늘 여객선 운항도 순조롭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내외로 시작하고 있고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월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주말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서부중학교 설계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는 28일 제주시 외도동 주민센터에서 서부중학교 설립 예정지 근처 주민과 지역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계 공모 당선작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서부중학교 설계안과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축제와 행사장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에 드론이 활용됩니다. 제주도는 드론 통합 안전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 사이에 드론 영상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파 관리와 실종자 수색 등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에 드론 활동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열리는 제24회 최남단 방어축제에도 많은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드론을 투입해 안전사고와 인파 집중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국인이 여러 차례 방문하는 국내 여행지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여행 플랫폼 운영사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지 가운데 2번 이상 방문한 여행지를 조사한 결과 제주가 72.9%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도 강릉과 속초가 10%, 부산이 8.7%로 뒤를 이었는데 3회 이상 방문지 역시 제주가 81.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돈을 주고 산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다른 사람들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포폰 90여 개를 개통해 판매한 혐의로 20대 남성 등 5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은행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 수익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200여 대가 추가 설치됐습니다. 제주도는 생활안전 취약지역 50여 곳을 선정해 CCTV 246대를 설치했고 이달 말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관제센터와 연계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올해 말까지 읍면동에서도 취약지역 60여 곳에 CCTV 240여 대가 추가 설치됩니다. 제주 CCTV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제주 지역의 CCTV는 현재 18,000여 대인데 센터는 범죄 해결 활용률이 78%까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주에서 처음으로 차량용 방호 울타리가 설치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다음 달 안에 교통량이 많은 노영초등학교 정문 앞 66m 구간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용 방호 울타리는 인도 침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톤 차량이 시속 55km로 들이받아도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안전시설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19.9명으로 전국 평균 3.9명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13일부터 4주 연속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데 제주도는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